업무에서 바로 쓰는 유용한 엑셀 팁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훈이 엑셀 정훈이 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예측 작업, 분석 작업에 아주 유용한 엑셀의 기본 기능, 바로 데이터표의 사용법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데이터표는 좀 이렇게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되게 유용한 기능입니다. 어떨 때 쓰느냐고요? 보통 뭐 1 더하기 2가 3이야. 이렇게 무슨 결과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결과는 나와 있어요. 결과는 나와 있는데 그 결과값을 구성하는 어떠한 요소들이 1 더하기 2가 아니라 뭐 4가 되고 5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요소값들이 바뀌면 결과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볼까? 이게 바로 데이터표예요. 뭐 예를 든다면 뭐 여러분이 뭐 양파, 대파 이런 거를 뭐 예를 들어 뭐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은 가을 가뭄이에요. 그래서 내년 뭐 봄에 이게 뭐 수확이 되면은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것 같다. 그럼 현재 가격이 예를 들어 대파가 뭐 키로당 2,160원이라면 이건 나와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내 농지에서 뭐 100kg 정도를 수확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2,160원씩 키로당 2,160원이지만 앞으로 4월 달이 되면은 뭐 7,000원까지 올라간다. 그럴 경우 나는 얼마 정도를 납품을 해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자. 이럴 때 데이터표를 사용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우리는 요새 가장 뜨거운 이슈 뭡니까? 눈 뜨고 일어나면 대출 이자가 올라가요. 그래서 대출 원리금 시뮬레이션을 이 데이터표를 이용해 함께 만들면서 이해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네, 엑셀 함께 열고 함께 보아요. 갑시다. 렛츠고. 자, 보시면요. 그냥 엑셀 비나면 준비하시면 됩니다. B의 3번지쯤에 제가 써볼게요. 나 대출금, 대출원금, 이자, 그 다음에 이자가 이제 이율이죠. 그 다음에 기간, 이렇게요. 그러면은 기간은 뭐 나는 5년 동안 갚으란다. 그럼 5년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대출 원금 예를 들어 5천만 원이에요. 1,000만, 10만, 100만, 1,000, 5천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자가 예를 들어서 나 3.2%에 이거 대출 받았다. 요새는 아니죠. 자, 이렇게 일단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디자인에 신경을 쓸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한 달에 꼬박꼬박 나는 얼마씩 대출 원리금을, 요새는 만기 일시 상한 제품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거의 상품이 뭡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또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이거 선택하라고 보통 대출 신청할 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매월 꼬박꼬박 내가 원리금 얼마를 상환해야 되느냐, 이럴 때 사용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네, 바로 여기다 구하겠습니다. 원리금. 자, 한 달에 우리가 꼬박꼬박 갚아야 되는 원리금, 이걸 계산할 때 바로 PMT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PMT. PMT는 고정된 이자, 그리고 고정된 대출원금, 고정된 기간, 이것을 가지고 매월 일정한 금액, 상환해야 할 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PMT예요. 그래서 는 PMT 이렇게 써요. 가로를 열고
자, 맨 처음에 이자, 이율 나오죠? 이율은 요거 3.2%잖아요. 요거. 그러면 이 3.2%라는 거는 매월 3.2% 이자로 원리금을 낸다는 게 아니죠. 연리예요. 연이율. 따라서 1년은 12달이니까 나누기 12. 쉼표 찍고 기간은요. 예, 기간은 5년인데 이게 매월 원리금이니까 5년은 몇 개월? 60개월. 따라서 곱하기 12. 이렇게. 그 다음에 쉼표 찍고 자, 대출 원금은 얼마입니까? 5천만 원. 근데 5천만 원은 내 돈이 아니라 빌려온 돈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하고 5천만 원 요거 클릭합니다. 나머지 FV 타입 이거 대가로 표시되어 있죠. 요거는 안 써도 그만 이 뜻입니다. 그래서 가로 닫고 여기까지만 필요해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한 달에 902,885원씩 원리금 갚으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우선 요거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은 이 902,885원이 이제 확실한데 여러분은 마음이 불안해요. 아, 이자가 고정금리가 아니라 이게 변동이라 그래서 이제 바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뭘 하냐면 나는 대출 원금이 5천만 원인 거는 맞아요. 그리고 5년 동안 갚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자가 변동금리라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이자가 8.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자에 대해서 이자가 그렇게 바뀌는 동안에 이 고정된 원리금이 얼마로 변동되는지 당연히 이자가 올라가면 어때요? 부담해야 될 원리금은 당연히 커지죠. 그래서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영끌족 어떡하나 뭐 이런 거 뉴스 맨날 나오잖아요. 원리금이 올라가니까 어떡하냐 이거죠. 예. 자, 그럼 이제 돈을 5천만 원 그대로 냅두고 이자를 한번 표시를 해보죠. 여기 밑에다 할까요? 자, 이자는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다 할게요. 자, 이자가 3.2%인데 앞으로는 호시절이 3.5% 올라가는 일밖에 없다. 3.5% 그 다음 뭐예요? 4%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거 두 개 범위 잡고 옆으로 끌어줘요. 찍찍찍 어디까지? 8.5%가 되는 순간까지 끌어줘요. 8%, 8.5% 여기까지네요. 탁 됐습니다. 그리고 글자 너무 애가 커요. 무지막지예요. 그래서 좀 작게 하고 얘네 범위를 잡아서 열의 너비를 조금 줄여줍시다. 따닥 이렇게 누르면 줄어들어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열의 너비를 좁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 이율이 이렇게 변동되는 동안에 각각의 원리금이 이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알아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여러분 데이터 표를 이용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요소 하나만 변동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게 열입니까 행입니까? 요 행이죠. 행의 데이터가 쭉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바로 데이터의 변동에 따라 바뀌는 금액은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바로 앞에 데이터가 표시될 바로 앞에다가 요 902,885원 있죠. 요애를 는 해서 나는 너를 참 좋아할 거야. 요렇게 엔터 꽝 됐습니다. 그럼 똑같이 나오나요? 당연하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가 색상을 하나 넣을게요. 여기는 요 색상을 하나 넣을게요. 시그니처 표시예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여러분은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한 3번만 클릭을 해주면 돼요. 뭡니까? 자, 우선 요 전체 여기가 바로 여러분이 이율의 변화에 대한 원리금의 변화를 알고 싶은 구간이에요. 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합니다. 표예요, 표.
됐죠?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데이터 탭, 메뉴 탭, 그 다음 2번 예측 그룹에 가상 분석이 존재합니다. 가상 분석에서 데이터 표 보이십니까? 점점점 뭐예요? 데이터 표에 대해 할 말이 많아요. 대화 상자 뜹니다. 이것만 결정을 하면 돼요. 행, 열 이렇게 나오죠. 자, 행 입력 셀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범위를 잡은 곳 위에 요 한 행 보이죠? 요 행의 값이 도대체 이 계산 결과 값에 요 계산 값에 어느 데이터를 대신해서 이 행들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요 위에 행들이. 그럼 여러분 요 데이터는 요 계산에 이 L을 대신해서 들어가는 거죠. 3.2% 요 고정된 3.2% 대신에 3.5%가 들어가고 4%가 들어가고 4.5%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바로 요 원소를 대신해서 우리 행들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열은요? 열은 없어요. 왜? 이 행의 변화에 따라 결과만 표시하면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군요. 예, 확인? 답 나왔어요. 우물정자 나오는데요. 글자 크기 작게 하고요. 슝슝슝슝 작게 하겠습니다. 벌써 답 나오죠? 나왔네요. 좋아요. 자, 그럼 얘는 특별히 8로 더 줄이겠습니다. 자, 그럼 요에 점이 뭔가요? 소수점. 요거는 뭐 셀 서식. 자, 여기까지. 자, 여기 여러분 쉼표 찍으면 끝날 일입니다. 짠! 어때요? 오, 답 나왔죠? 그러면 3.2%에서 3.5%가 되면은 한 7,000원 정도 부담해야 될 금액이 한 7,000원 정도 올라가네요. 한 달에. 벌써 요것만 이자가 바뀌어도. 그 다음 4%가 돼버리면요. 당장 차이가 나요. 벌써 18,000원, 17,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돼요. 됐죠?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금리가 8%대까지 올라가면은 113,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 이해가 되지 않나요? 와, 902,885원을 내다가 갑자기 8%대, 요새 주담대 여러분 금리가 8%대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113,000원이 되니까 벌써 20몇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이해되죠? 근데요, 저는 질문이 있습니다. 금리가 아니라요, 제가 대출을 받은 건 아니고 앞으로 대출을 받게 된다면 이자는 만약에 고정금리 3.2% 조건이 나왔는데요. 제가 신용이 좋아서 이자는 뭐 고정금리랍니다. 근데 원금이 저는 유동적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이 데이터 표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당근이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 가능한가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이런 구조를 만들어 볼까요? 지금 금액이 5천만 원인데 저 5천만 원 갖고 안 돼요. 저는 한 6천만 원대부터 한 1억 3천까지 그 정도 범위예요. 그러면 6천만 원이죠. 6. 1,000만 원 너무 길어요. 그래서 6 쓰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로 채우기 핸들링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1억 3천까지 한 이 정도 이렇게 끌면 되겠죠. 그리고 빈 칸에 아무데나 클릭하고요. 1,000만 원을 씁니다.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원 이렇게. 컨트롤 C 1,000만 원을요. 네. 그리고 요의 범위를 샥 잡아요. 잡은 다음에 컨트롤 Alt V를 눌러요. 컨트롤 Alt V 동시에 누릅니다. 그럼 선택하여 붙여넣기 대화상자 뜹니다. 곱해라. 곱해서 붙여넣어. 확인. 어때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작게 어떻습니까? 쉼표. 됐나요? 이렇게. 다 됐어요. 6천만 원, 1억 3천까지. 자, 이럴 경우 한 달에 내가 부담해야 되는 원리금의 변화. 조건은 똑같아요. 5년 3.2%는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얘는요. G열에 금액이 모두 입력돼 있는 경우잖아요. 이럴 때는 열의 값, 이 G열의 값들이 얘를 대신하는 거죠. 예, 대출 원금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6천만 원을 빌렸을 때 원리금이 표시되는 건 여기죠. 그러니까 표시되는 데이터 값이, 결과 값이 표시되는 곳 바로 위에 칸에 이럴 때는 써주면 돼요. 뭐를요? 예, 계산 결과 값은 써줘야 돼요. 즉, 는 해서 90만 2,885원 이게 현재 결과 값이에요. 그죠? 예, 엔터 꽝. 이렇게. 아,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군요. 예, 얘가 센터예요. 중요합니다. 얘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결과값이 바로 이 요소가 이렇게 바뀌는 동안에 어떻게 바뀌는지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범위를 똑같이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요. 자, 이렇게 잡고 그 다음 어디로 간다고요? 그렇습니다. 데이터 탭에 뭐 가상 분석의 뭐 데이터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아, 이번에는 행이 아니라 열, 이 각각의 G열이죠? G열의 값이 이렇게 바뀌어요. 누구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열, 맨 왼쪽의 열이 어느 값, 즉 이 계산에 영향을 미친 셀 중에 누구를 대신할 거니? 이 열값이 원금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리고 확인만 누르면 끝나요. 와. 그리고 홈에서 글자 크기 작아져라.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짠짠 범위 지정해서 뭐만, 쉼표만, 그리고 구분이 안 되니까 색상 살짝 됐나요? 그러면 예, 똑같은 고정금리로 대출 원금을 더 크게 늘리면 6천만 원일 때는 벌써 108만 3,462원이 돼요. 다달이. 됐죠? 5년 동안요. 예. 그리고 1억을 5년 동안 갚는다. 그러면 3.2% 금리로 갚는다면 월 180만 5,771원이 나가요. 됩니까? 이게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직 대출을 받은 건 아니고요. 이자하고 원금이 그러면 동시에 유동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가능합니까? 오브 코스 가능하죠. 자, 이거는 여기쯤에다 해볼까 봐요. 넓게 잡읍시다. 자,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요 칸에다가 자, 이렇게 해요. 처음에 요거 6천만 원부터 보이죠? 자, 원금 이 정도면 될까요? 저는 1억 5천까지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여기다가 그래요. 여기다 할게요. 컨트롤 V.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원금. 나는 원금도 유동적이야. 그리고요. 나는 저기 이율이 또 유동적이야. 좋아요. 맥시멈 8.5%까지 할까요? 그대로 갈까요? 고 컨트롤 C. 자, 갑시다. 고고싱 어디까지? 여기까지. 컨트롤 V. 왔어요.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일단 구분을 위해서 제가 요거는 이렇게 범위를 잡겠습니다. 우와, 여기까지네요. 자, 이만큼 범위를 잡고 더 내려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25라인까지죠. 네. 자, 여기까지 25라인까지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범위를 잡았습니다. 모든 테두리 잡았어요. 자, 여기서 따닥 눌러주고 여기도 좀 범위를 잡아서 제가 따닥 하겠습니다. 따닥 이렇게. 자, 이렇게 행, 이율, 열, 대출 원금 얘네가 동시다발적으로 유동적인 경우에는 행과 열이 크로스탭 하는 지점 바로 요 칸 놀고 있죠. 요 칸에다가 결과값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다 는 하고 결과값 구한 거 있죠. 90만 2,885원 엔터 꽝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요. 네, 제가 색상을 또 달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줘요.
아, 행, 열 모두 유동적인 경우? 예.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다 됐어요.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범위를 잡아요.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한다? 네, 1번 데이터, 2번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으로 갑니다. 데이터표. 자, 행, 열 모두 입력해야 되죠. 여기서 행과 열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자, 먼저 행, 17번 행, 이 행은 누구를 대신하는 겁니까? 그렇죠. 원본 데이터의 이자가 행을 대신해서. 그죠? 이 맨 위에, 표의 맨 위에 행은 바로 요 요소를 대신해서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열입력 셀은요, 여러분. 그쵸?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원금들은 대출 원금을 대신해서 들어가는 거죠? 요 자리를 대신해서 맨 왼쪽 열이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죠? 확인 누르면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글자 크기 줄이세요. 줄이고 이렇게 줄인 다음에 가볍게 쉼표로 마무리. 참고로 쉼표는 6이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쭉쭉쭉 어디까지요? 네, 25 아래 25 Shift 누르고 클릭. 이렇게. 그리고 쉼표 딱 찍어주면 끝나요. 됩니까? 오, 예, 이렇게 나왔어요.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따다 깔끔해요. 그러면 답 나오죠? 자, 예를 들어 1억 3천을 8.5% 아주 맥시멈 8.5%까지 내가 생각하는 대출 이자 최고는 8.5%일 거야. 그럼 여기까지 잡았다고 하면 한 달에 1억 3천을 8.5%의 이자로 빌렸다면 한 달에 266만 7,149원씩 나가야 돼요. 됩니까? 그런데 지금 발견했네요. 뭘요? 수식 입력줄을 보니까 수식이 안 나오고 테이블이라고 나왔네요. 테이블은 우리말로 한 글자 표. 네. 그래서 C사, B사 이렇게 나온 거 보이세요? C사와 B사가 각각 뭐였더라요? 그렇죠. 바로 요거. 아, 행의 C사 요 자리 대신했고 열의 B사 이 자리에 우리 표 멤버들이 B사를 대신에 들어갔다 이 뜻인가요? 그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집합기호 보이죠? 이거는 뭐냐면 배열 표시예요. 배열이 뭐냐면 한꺼번에. 예. 우리는 하나예요. 배열은.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분 이 표 중에 하나를 지워 보겠습니다. 어때요? 안 지워져요? 예. 일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오죠? 왜? 배열이기 때문에. 그럼 다 지워야 됩니까? 예. 이 데이터표를 여러분이 만들 때 유의할 사항은요. 얘는 되돌리기 안 돼요. 그게 뭐죠? 컨트롤 Z 이게 안 된다고요. 보통 우리가 컨트롤 Z 눌러서 막 실행 취소 막 하잖아요. 그 땡큐한 기능이 얘한테는 nothing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확정적으로 그래 나는 이런 표를 만들어서 우리 고객님께 탁 서비스를 할 거야. 프린트를 딱 뽑아서 이렇게 된다. 예, 요거를 보여주면 돼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배열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일부분만 지우는 것도 안 돼요. 요거 이 위에 거는 그러면 살아있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 없애요. 다 없애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표를 여러분이 미리 만들기 전에 미리 팁이라면 여기 있죠. 요 안에 요 행, 열 이 값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요거는 일단 만들어 놔요. 그리고 저장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 이 표 기능에 돌입하세요. 작업을 하세요. 안 그러면은 이거 잘못 계산해서 아이고 틀렸네 그러면 이게 일부 수정이 안 되니까 다 날려야 되니까 저장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 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좀 유용하셨나요? 그럼요 유용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업무에
어떤 그 필요한 영역에 얘를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더 넓은 엑셀의 세계에서 또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Thank you. Bye bye.